욕해도 돼요? 오늘은 욕해도 돼요? 오늘은 저 댓글이 하나가 눈에 띄네요. 장성철보단 명태균이 신뢰도가 높다. 어머, 저 사람이 명태균이야. 저 사람이 장성철 소장님의 주장은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김종인, 나경원,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장성철 아래라는 거잖아. 모질이들이다.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저 모질이들은 왜 만나가지고 이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러니까 그 협박이 통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네. 대통령실은 움직임이 없잖아. 왜 안 하겠어요? 이 사람 잡혀 들어가면 진짜 뭐 쫄리신 게 있거든. 쫄? 이 쫄, 진짜 쫄, 진쫄. 요것만 공개를 한 거는 천공 돌려각이야. 천공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천공이 그래서 빡쳤대요. 명태균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제 곧 얘기하겠다. 준비하고 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9일 한글날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요즘에 흑백 요리상가가 아주 유행이라고 해서 저희도 한번 오늘 그 컨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머리 검은머리 두 분의 평론가를 모시고 흑백 평론가 흑모 백모. 흑모 백모 특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백모 특집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란 말씀이 띵국가 달라. 중극에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이르고자 할 보이셔도 어린 백성이 느리고자 할 보이셔도 이르지 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괜히 했네. 네. 이런 건 너 괜히 외워갖고 좀. 수능 몇 점이야 너? 네, 수능 공격 들어오시는 우리 김준희 평론가님. 선글라스가 웬 말입니까?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상을 투명하게 색안경 끼고 보지 않는 김준일입니다. 예. 아니 왜 선글라스 왜 낀 거예요? 아니 오늘 네. 날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분장실에 갔는데 네. 분장실 선생님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해봐라. 정영진처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정영진은 도대체 어떻게 이 방송을 세상을 보는가. 예.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예, 저도 그 답답함이 너무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잘 어울립니까? 미러라서 미안한데 네. 파리 같아. 너무 빛나. 파리 눈을 보는 거. 파리 중에도 그 파리죠. 예, 다른 큰 그 응파리. 네. 죄송합니다. 색깔이 이거는 화려합니다. 정영진한테 맡기고 저는 원래 네. 색안경 없이 세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은 저 시청자분들께 얼굴 천재 얼굴 보여줘야죠. 그럼요. 얼천. 섭섭해해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꾹카페 꾹다방에 조국 대표도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 꾹. 근데 왜 다크서클이 이렇게 많아요? 요즘 선거운동이 힘들고 단일화가 최종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좀 있으셨군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또 신혜영 기자가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뉴스 이 사람 없으면 뉴스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대선 후보로 출마해야 된다. 인지도 짱이에요. 네, 지금. 명태균 씨. 뭐 이런저런 얘기들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사실 이분의 사실 일단의 주장을 이렇게 계속 다 들어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듣습니다. 어제도 JTBC와 또 전화 인터뷰도 하고 막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과의 친분은 굉장히 과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크로비스트 딱 들어가면 문 앞에 개 한 마리 묶여 있다. 뭐 내가 그 집 구조를 다 안다. 그러면서 내가 입만 열면 정말 다 닫혀.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네. 잠깐 들어보고 올게요. 오.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헬레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그냥 한 달에 한 2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오는 거지. 게다가 임명면은 진짜 TV지지.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져가지. 네. 네,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한 달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정권이 무너진다고 하는지. 네. 그리고 약간 저는 관심 있게 본 거는 보통 이제 내 얘기에 뭐 10분의 1도 안 나와서 100분의 1도 안 나와서 이러지 20분의 1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디테일하게 쓰진 않잖아요. 20분의 1은 뭘 의미할까 생각을 좀 취의 해봤습니다. 총량 대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명태균 씨한테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의 작전을 우리가 아니, 놀아나는 그만 거다. 다 20분의 1 가지고도 뭔 의미가 있을까? 엄청 즐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장르만 여의도 지금 보면서. 그래요? 장성철 저 XX 나왔네. 여기 뭔 지금 소리 하나 보자. 막 댓글에 그럴 것 있습니까? 같은데. 여기 지금 명태균?
100% 있어요, 100%. 아 명태균 댓글 좀 한번 좀 남겨주세요. 닉네임 바꿔가지고 네, 분명히 슈퍼챗도 한번 좀 있어요. 쏴주시고. 아, 슈퍼챗 좋네. 네, 고맙습니다. 명태균 씨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네. 과대망상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아,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계속 언론들이 막 와서 주목하니까 취재하려고 지금. 하고. 너무 신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붙여서? 말해서 이제 뭘 맞았다 그러죠. 약간.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창원 경남 안에서만 이름이 좀 알려졌던 분인데 이제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아하. 인지도와 지지도 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명태균 같은 조국 선생님은 명태균 씨 잘 몰라요? 한 달은 너무 좋습니다. 빨리 끝내야 합니다. 명태균이 입을 열기를 기다리시는군요.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대망상증이 점점 심해지고 음. 저분의 마음속에는 좀 열등감과 네. 피해의식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등감과 피해 의식이요? 왜 날 안 알아주는 거야? 아. 내 진짜 정말 내 대선 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고. 자기 과시, 열등감. 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아닌데 잘났다라고 계속 세일즈하고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명태균 씨가 실체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 저희 같은 실무자한테 걸리면 예. 바로 컷 오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당사자를 공략하잖아요. 네. 후보 만나겠다, 뭐 네. 의원 만나겠다, 후보자 만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한테 딱 걸리면은 딱 여러 가지 뭐 자료를 갖고 오잖아요. 여론조사 분석, 뭐 보고서, 정무판단 보고서 딱 갖고 와. 그러면 저는 요거 한번 해와 보세요라고 딱 얘기를 해줘. 예. 네. 아, 미션 주고. 100%안 못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안 아예. 나타납니다. 아하. 자기 실력이 뽀록 날까봐. 바로 꼬랑지 내린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직접 후보한테 가잖아요. 예. 보통은 이제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 좀 아시는 분 좀 소개시켜 달라고. 예, 예,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직접 공략한 거 보면은 열등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느냐. 근데 만약에 아니 직접 공략해서 먹혔잖아. 그러니까 그거 그 대단한 거 사람들은 아니에요? 실물을 모르잖아요. 그냥 보고서를 갖고 오고 여론조사 갖고 오면은 어이구 나 잘 나왔네. 어. 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네, 그거잖아. 네, 네. 근데 그렇겠다. 우리는 실무적으로 다 따져보잖아요. 현실 가능성. 근데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보고 나한테 좋군. 그래 다음에 또 도와줘. 아하. 이게 이제 과대 포장된 거죠. 아하. 후보들이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싫어 너 가. 나 너 돈 안 받을 거야. 어르신도 하지만 이런 사람 없어요 정치권에. 근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실력 있는 실무자들은 뒷전이 되고 뒷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굉장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죠. 제가 이제 장성철 소장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허장성세가 있고 뭐 예. 과대망상인지 는 모르겠으나 과장이 있는 거는 저도 인정. 네. 네, 장성철 소장님의 주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김종인 그리고 지금 뭐 나경원,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장성철 아래라는 거잖아. 본인보다 아래라는 거예요. 아니, 실무. 모질이 듣고 느리다. 실무의 그 주장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왜 이간질 하지 말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저 모질이들은 왜 만나가지고 이 난리 법석을 피우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여론조사 받고 그게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후보들은 바빠요. 네. 그래서 그냥 보고받고 딴 그 사람 바쁜데도 명태균까지 만나가지고 아하. 조언을 받고 나한테 맡겨야지. 저는 그래서 이번에 빨리 네. 여론조사 업체에서 빨리 이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차기 대선 후보 명태균, 아이, 장성철 왜- 양자 대결. 왜- 양자 왜 대결 그래? 몇 번 나오냐? 내가 왜냐면 딸릴 것 같은데. 명장? 그거. 아니, 태균 책사와 네. 지금 클라우드장 장클라우드 성철 본좌께서 요즘 뭐 주가가 완전 상종가거든. 근데 양자 명태균 대결 씨가 보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긁고 계시잖아요, 진짜. 근데 요새 말로. 저한테는 뭐 이제 못 하잖아요. 한번 제 연락 안 페북에다가 욕 썼다가 제가 욕 뒤지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어신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너무 웃겼어요. 웃겼어요? 아니 무슨 욕을 그렇게 찰지게 하세요? 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많이 봐가지고 네. 이런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소장님이 그런 말을 무시해버려. 쓸 거라는 상상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시원하게 갈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 죄송합니다. 선거가 명시였죠. 댓글을 달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글로 장 소장님이 페북에 글을 썼는데 서정욱 거기에 뭐라고 했죠 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또 쌍욕을 갈기셨는데 맞아. 거기에 댓글을 단 거예요, 명씨가. 네. 저한테 그랬다가 놈이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놈. 네. 그래가지고 저도 화딱지가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아직 없어요. 네. 아니 그런데 그 최근에 그 네. 명태균 씨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모니터링 다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고소 고발할 거. 그래서 최근에 장윤성 기자 네, 뭐 네, 네. 언급한 것도 통화했죠. 있었거든요. 예. 통화도 했는데 네.
이제 언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장윤선이랑 내가 40분간 통화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도 나를 왜곡해가지고 내가 고소하겠다고 전화한다고 하니까 전화 안 받더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장르만 여의도도 지금 장성철 소장 뭐 여기 정영진 앵커 다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아니 저야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질문을 유도하잖아. 악의적인 질문을 지금. 아니야. 아하. 그렇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아 근데 진짜 기사를 꼼꼼히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뭐 저희가 뭐 추가 취재를 들어가서 피드백을 좀 하면 그 기사의 그 대목이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평가까지 뭐 하고 하시더라고요. 저 그래요? 사람이 이제 뻥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뻥꾼. 뭐냐면 뻥꾼, 네. 뻥쟁이. 직업 뻥쟁이. 예. 예. 이 사태가 터지기 전과 이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말을 우리가 어디에 더 신뢰를 가져야 되느냐, 예. 신빙성이 있느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들은 자기를 방어하고 옹호하기, 뭐 그렇겠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좀 윤색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 이 사건 터지기 전에 했던 얘기들이 진짜 얘기죠. 예. 아, 본인의 생각과 판단. 녹취에 담겨 있는. 아니,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하나도 신뢰하지 근데 않는다. 이 사건 터지기 전에도 뭐 여러 녹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실무자 뭐 사무실에 있었던 네, 그 강모 씨. 사람에게는 완전히 뭐 자기가 대통령 부부와 그냥 직통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고받는 사이고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건 터지기 전에. 그런 건 팩트죠. 그건 팩트로 팩트예요?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건 팩트예요. 어제 뭐 대통령실도 만났다고 그러고 이준석 어. 대표도 만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네. 건 그렇다면 팩트인데, 네. 만약에 조국 인사 개입, 국정 개입했다면 제2의 최순실 사태 아닙니까? 대표님 안 만나셨어요?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국 네. 대표님 안 만나셨냐고요? 제2의 최순실 사태. 알았어. 아 저는 진짜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평론도 명 씨의 말만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계속 약간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데 음. 근데 명 씨의 전략 뭐 같은 입장이 지금 뭐 내가 입 열면 대통령 하야한다 뭐 탄핵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맞아. 또 어제는 또 채널A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음. 뭐 그냥 농담 삼아 한 네. 얘기인데 그렇게 뭐 하여튼 뭐 진지하게 썼냐라고 하면서 삭제를 요구했는데 무슨 농담을 다 해. 명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딘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검찰은 아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해 안 이게 하는데. 굉장히 네. 재밌었던 게 어제 JTBC 뉴스와 네. 채널A 뉴스가 거의 동시간대에 나왔어요. 네. 물론 취재를 한 시점은 다를 수도 있겠죠. 네네네네. 그런데 지금 채널A가 하루 전날에 먼저 탄핵해야 한 달 만에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JTBC 나온 것도 사실상 그 얘기잖아요. 네. 내가 들어가면은 한 달 만에 이 네, 정권이 네, 무너지겠지. 그러니까 나 잡아놓지 말라라는 거잖아 지금. 예. 그거를 이제 계속 경고를 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또 이제 부인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조금 믿을 수 없다라는 것도 저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부인하기에는 두 가지가 저는 의문점이 있는 게 실제 녹취와 통화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두 번째 왜 지금 창원지검은 이 사람 구속 안 시켜요? 예. 난 그거 제일 궁금해. 사실은 이 정도 저는 증거 나오고 그러면요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바로 지금 뭐 영장 집행할 수도 있어요. 구속을 왜 안 시키고 왜 고발을 안 해 그러면 저기는 용사는 그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쾌하고 입장은 나왔어요. 두 네. 번밖에 뭐 만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은 나왔지만은 이게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법적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장성철 소장님이 다 뻥튀기다라고 했지만 그 뻥튀기다는 말 자체가 제가 보기엔 뻥튀기고요. 믿을 수가 없다. 네. 이거는 내 말을 믿을 수 예, 없다고? 아니 이 사람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무시하는 거를 믿을 수가 없고요. 이 사람이 뭐 20분의 1인지 10분의 1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은 그 네. 뒤에 굉장히 많은 게 있다라는 거를 빨리 수사를 해야 네네네. 된다. 특검 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뻥쟁이라고 하는 게 한 달 안에 뭐 탄핵당하고 예, 예. 뭐 하야하고 뭐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게 네, 그건 이제 좀 뻥이 좀 섞여 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어제 채널A가 이제 그렇게 예. 농담해요라고 네. 이제 보도한 거에 대해서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이 이제 명태균 씨한테 톡을 해가지고 좀 살짝 긁었나 봐. 에이 완전 쫄았네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내가 뭘 쫄아? 채널A가 쫄았지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보도되고 난 다음에 예. 그래가지고 아니 뭐 뱉었던 말을 그렇게 다시 걷어들이냐 아. 당신 좀 생이 같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 나는 내 말을 거둔 적이 없다
너나 열심히 해라. 유치해. 거듭 하나가 채널 A가 진짜 쫄았다 이 얘기를 한 3번이나 한 거예요. 채널 유치해. A가 쫄았다. 아 그건 뭐 공개된 톡이에요? 네, 그 뉴스토마토 국장이 아. 저한테 먼저 보내왔다가 네. 그래서 어젯밤에 네. 본인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아. 내가 봤을 때. 아, 지금 어? 상황에서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안 쫄았대잖아 또. 요즘에 그 MZ 용어로 이런 경우에 이제 쫄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쫄? 안 이렇게. 쫄. 아. 네, 그런데 지금 명태균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본인이 모르면서 몰라 지금. 이제 막 여러 언론사들 취재 오고 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신났어. 이 얘기 저 얘기 아, 그냥 신났어. 신났다. 지금 예. 주목받는 거야. 노쇼 포비아가 있는 거야. 아하. 내가 봤을 땐 자기가 막 나타나지 않고 감춰지고 막 좀 무시당하고 이런 것에 대한 네. 상당한 근데 두려움.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이 관심 밖으로 벗어나는 거에 극도로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해서든 뭐 까든 뭘 해서라도 이제 계속 뉴스 가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계속 또 나오겠네, 그죠? 그런 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뭐 농담처럼 얘기했던 그런 열등감 뭐 그런 자기 과시욕 네. 뭐 그런 것들이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정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세상을 향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협박이 통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네. 대통령실은 움직임이 없잖아. 그냥 예. 소극적으로 위축된 해명만 하고 있지 아하.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네, 있잖아. 네, 네. 왜 안 하겠어요? 이 사람 잡혀 들어가면 진짜 뭐 아, 쫄리신 게 있거든. 아. 쫄? 이 쫄, 이 진짜 쫄, 진쫄. 아니, 마침 어제 대통령실의 첫 입장이 나왔는데 예, 그 예, 얘기 예. 하기 전에 아까 그 왜 구속 안 시키냐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구속을 영장 발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도주 우려, 그다음 증거 인멸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강 씨한테 네. 지금 이제 올 초에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네. 뭐 검찰 수사 들어오니까 하드디스크 이거 빨리 네. 파기해라 이런 지시를 한 지금 녹취도 또 JTBC가 또 보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셨구나. 하드디스크를 파괴해라. 예. 이거는 증거 그럼 이건 인멸이네.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어제 그 SBS가 또 요즘 하도 뭐 단독 뭐 명태균이 많아가지고 예. 명태균이 이번 7월 전당대회 때 네.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은 독대했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둘 다 만났다라는데 나경원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네. 원희룡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한테도 도움을 줬는데 그런 선거 브로커 같은 사람 나 안 만난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이제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를 한 거죠. 근데 그 기사 말미에 보면은 명태균이 뭐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 4대를 이미 포렌식 해놨다. 예,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기 4대 포렌식으로 다 살려놔서 내가 뭐 여사는 오빠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녹음 다 확인했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드디스크는 파괴하라고 하고 네. 그리고 자기 전화기 여러 대 6개월마다 바꾼다고 하잖아요. 여러 개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다 살려놨다는 거야. 이게 목적이 뭐냐? 뭐가 됐든 이 사람은 빨리 구속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이 정도면은 증거도 있고 정황 증거도 있고 거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는 네. 지금 이게 이것도 협박이거든. 여사 포렌식 네, 내대 네, 실제인지 네, 네.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럼 검찰은 저번에 이 사람 압수수색했는데 왜 8시간 만에 돌려줬고 도대체 뭘 가져간 거냐? 이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다 살려놨다는데 네. 검찰이 이게 아주 무능한 선택적 무능이죠. 아니 선택적 뭐 의지의 부족 이렇게 또 보실 뭐 수 의지의 부족이든 선택적 무능이든 예.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적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구속해라. 네. 그러면 한 달 안에 무너지는지 2달이 걸리는지 반년이 걸리는지는 우리가 네.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정권에 큰 타격을 받을 건 맞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많은데 네. 한 달이라는 건 좀 뻥이지. 한 달 안에 어떻게 탄핵이 돼? 전 그런 게 뻥이라는 거예요. 하야 얘기했잖아. 하야. 한 못 달 안에 버틴다. 한 달 안에 어떻게 하야를 하냐고요. 아니 하야 뭐 못하는 결정적인 거지. 뭐가 또 나올 수도 있죠. 그걸 좀 원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반국가 세력이면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경원 원희룡 전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희룡 전 후보는 나는 뭐 그런 사람 만난 적도 없다는 거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만났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죠. 인정했어요. 예.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 전당대회 이전 전당대회 때 이준석
한테 밀렸잖아요. 네. 그때 나경원 의원은 되게 진짜 그때부터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기자들한테 이것 좀 취재해보라 그러는데 이준석의 여론조사가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반전됐다. 예.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명태균이다라는 거를 아니까 어떤 사람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나경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 명태균의 주장에 보면 나를 2번 죽이신 분이군요. 서울시장 당대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피해 의식이 있든 뭐가 됐든 이제 만나겠다라는 게 나경원 측의 얘기고 뭐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나경원 또 생각이 나경원 주장이 이제 신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뭐 영향력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왜 다 만나 장성철보다 다 못하다 이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이 만난 걸 가지고 몰아가면 안 된다니까. 워낙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치인들은. 단위 선거를 치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각 지역에 있는 뭐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이름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후보 한번 만나는 게 아하.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그 사람을 안 만나주면은 네. 막 씹어. 엄청나게. 그래서 네. 그냥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만나가지고 자, 저 전당대회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요? 막 이런 걸 했겠냐고. 아유 많이 도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 아우 뭐 저 경남 창원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아. 이렇게 덕담을 한다고. 네. 그거를 이제 명태규 씨는 그냥 자기 미원 장사하는 넣고 거고. 막 그냥 네. 양념 온갖 쳐가지고 본인 그냥 뻥튀기 하는 거라니까요. 네. 좁쌀 요만한 게 뻥튀기 이만한 게 되잖아요. 네. 그거라니까 자꾸 여기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어쨌든 그 후보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한 표가 급한 입장에서 다 만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오면 안 만날 수는 없는 거고. 다 만나요. 저도 좀 만나도 될까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후보나. 만나셔도 되죠. 아, 저도 만날 수 그럼 있습니까? 당연히 만나. 아유. 그럼 저도 장사해도 되는 윤석열 당시 후보 만나지 않았습니까? 유착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의 만남 같은 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뭐 문제 삼기는 어렵고. 그건 문제 삼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그럼요. 그건 근데 뭐가 문제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입장을 낸 건 2번 만났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다른 차원 같아. 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이 만난 것과 다른 뭐 원희룡, 나경원 이분이 만난 것과는 좀 네. 아하. 다른 의미를 갖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만난 대통령 부부가 만난 거는 아니 그건 다수잖아, 다수. 예. 처음부터 검찰총장 시절부터 예. 후보 되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서도 만난 거 아니에요. 음. 그건 의미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일을 본인이 했을 테니까. 근데 음. 그냥 선거 나가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 명태균입니다. 음. 저 창원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음. 이렇게 하는 사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아. 아니, 근데 한 그 수천 명 집에 돼요. 가서 만난 거는. 그 얘기를 네. 그러니까 바쁘면 집으로 오라갈 수도 있어요. 그 큰 네.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두 번 만나고 뭐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다는 식으로 아마 예. 용사는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예, 그거 짧게 정리를 제가 예. 할게요. 어저께 이제 명시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오. 자, 뭐라고 했냐면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서 처음 봤다. 그리고 이후에 자택을 방문한 또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과 함께 명 씨를 2번째 만났다. 네. 그 이후에 경선 막바지에 주위에서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기억이 없다. 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럼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는 누구예요? 이게 공식 입장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오전에 고위 관계자 발로 또 얘기들이 나왔죠. 용산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예, 뭐라고 나왔냐? 예. 당시 아크로비스타에 이준석 대표가 명 씨를 데리고 와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를 만났다. 그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는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대표? 그 종합해보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네.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정치인과 함께 이준석 대표가 데리고 온 거 2번 그게 예. 이제 명태균과의 만남 전부다. 예. 이렇게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는 첫 만남이 이준석을 연결고리로 했다. 요건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만남이 있었던 건 맞지만 명태균을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처음 소개한 건 김영선이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굉장히 나를 부각시켜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느냐 이런 네. 취지로 반박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다? 소통을 안 하고 있다? 확인해 볼까? 자신 있어? 이렇게 또 재반박을 했죠. 이준석 의원이 예. 그래요. 그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 신빙성 있으려면 이제 김영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만난 어떤 뭐 정황이나 증거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실 끝나는 거 근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언론에 나왔던 거였고 예.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명태균 씨랑 문자 주고받은 걸 공개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연락을 하시라고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런 거 보면 뭐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를 소개시켜주고 뭐 그런 것은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대통령실 잘 몰라서 그럼 대통령실이 해명을 좀 잘 못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지금 국익으로 외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네. 저희들끼리 뭘 몰라 모르기는 이준석 대표 좀 곤혹스럽게 이준석 하자. 못하게 한 거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이 정황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증거 그리고 제보자 강 씨도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윤한테 소개시켜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문자 내역도 보면은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가 됐든 그 이후에 뭐 만남이 어떻게 됐든 모르겠지만 최초 주선자가 이준석이 아닌 거는 거의 정황적으로는 거의 확실하다. 그래요. 근데 계속 근데 이준석을 걸고 넘어지는 거는 대통령실이 뭐 대통령실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는 네. 일종의 저는 물타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진실 싸움으로 하고 조금 더 시야를 흐리려고 하는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그 의원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기는 할 텐데 이게 본인이 첫 단추를 좀 잘못 끼고 뭔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옹호하는 듯이 포지셔닝을 좀 정무적으로 잘못 대응하면서 이게 꼬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네, 네, 이게 이를테면 뭐 선의의 조언이었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계속 뭔가 이제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도 조금 화가 났죠. 화났지. 예. 아 근데 저도 진짜 명태균 씨 페이스북을 보다가 진짜 저기 혼란이 너무 많이 오는데 8시간 전에 뭐라고 올렸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산과 이준석 대표 간의 이 약간 뭐 진실공방 같은 게 네, 있은 네. 다음이죠. 김영선 의원님을 통해서 만난 정치인은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서울시장뿐이다. 다들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럼 지가 그럼 누구를 통해서 만났는지 얘기하면 되지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럼 웃기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거는 내가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 사람 뻥쟁이라니까. 근데 또 들어보세요. 한 시간 전에 또 올렸네. 올렸어요? 네. 뭐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 어?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듣고 해석할 뿐. 이준석 대표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 지가 무슨 말 저 하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 사람 얘기에 대해서 예. 그냥 하나의 문장 단어 자꾸 뭐 올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 신경 얘기하고요. 민감하게 과민 반응하지 마시고 네. 그냥 쭉 큰 줄기랑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큰 줄기랑 흐름이라는 건 결국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혹은 당선에 꽤 깊숙이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일들을 좀 벌인 거다. 요 정도가 이제 큰 흐름과 줄기입니까? 정확하게 그냥 그럼 짚으셨습니다. 방금 올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신경 쓰지 말라니까 또 왜 껴들어요. 무슨 저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영광 가서 같은 저기 편입니까? 영광 가서 아니, 선거 나는 명태균 씨 그 네. 페북 글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 6일 전에 있었던 건데 지난 토요일 32살 JTBC 기자가 눈에는 야망, 네. 목소리엔 기백, 많이 가슴에는 감동을 열정을 받았습니다. 갖고 배려와 존중으로 다가왔다. 아내의 눈물, 나는 말에 따뜻함에 담아 진실은 아내의 눈물은 뭔지 뭐야 이거 하여간 뭐 어떤 기자야 이거 눈에는 야망, 목소리엔 기백, 진실과 가슴에 성실의 열정. 뭐 표상과도 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아, 진짜? 예, 저희가 또 보내서 열심히 인터뷰 지금도? 해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예. 스카우트하고 계속 싶다. 만나고 이런 시간을 예. 올렸습니다. PD님 여기 보니까 비속어 욕설 쓰지 말라는 그 포스터가 없는데 네. 욕해도 돼요? 오늘은 됩니다. 아 밑에 있어. 한글말이에요. 바로 한글말이구나. 고운 말. 아. 한글로 그러면은 영어로 쓴 욕해. 우리말로. 썩어 문드러질 뭐 이런 거? 아,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그리고- 예.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아니 그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항상 이 흐름을 쭉 이끌어가는 게 네. 뉴스토마토잖아요. 예. 뉴스토마토가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안 쓰고 금요일 날 원래 수요일에 썼잖아요. 아니 목을 지난주는 목요일이 휴일이라서 예. 수요일 날 썼고 아. 이번 주는 금요일에 나와요. 금요일에 나오겠다고 하네요. 네. 어떤 걸 준비한다고 하나요? 여러 가지로 많이. 하여튼 여러 가지. 너무 좀 우리가 이 명태균의 뭐 작전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는 뻥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진 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맞아. 우리 소장님의 말씀이시고 네. 그런데 저 댓글이 하나가 눈에 띄네요. 또 뭐예요? 곽성원님이 장성철보단 명태균이 신뢰도가 높다. 어머나. 저 사람이 명태균. 저 사람이 명태균을 지금 양자되게 바꿔가지고. 붙여야 된다니까 지금. 네. 명태균 씨가 직접 다른 아하. 거예요. 속지 마세요. 네. 김준일 평론가
주고받아도 좀 안 알겠어요. 돼. 동의할 뻔했습니다. 눈 우리 둘이 문자 주고받는 게 깐다 진짜 자꾸 그러면 조 대표님 나한테 문자 보낸 거 가십시오. 기억하죠? 가십시오. 진짜 깐다 정말 최근이에요? 괜찮겠어요? 아니 그때 옛날에? 막 이전에 총선 나온다고 할 때 예. 가십시오. 이렇게 깐다 하는 게 그 명태균 작전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명태균 관련 이야기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박세훈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여기서도 명시 한 번만 더 등장하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제죠. 어제구나. 8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 자,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 명시 관련된 일들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구태 정치를 극복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다. 김여사 공천계 의혹으로 지금 명시가 정치 브로커다 이렇게 지금 불거진 거잖아요. 관련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고요. 김 그다음에 여사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명태균을 명시를 거론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혹은 뭐 김건희 여사를 지금 저격을 하고 있는 거다. 구태 정치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리고 지난 7일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서는 지금 불거진 사안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우리는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민심에 따라 행동하겠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선택의 이야기들을 시간이 했다고 다가오고 합니다. 있다. 예. 아, 어떤 선택지가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놓여져 있습니까? 글쎄요. 특검? 일단 친한계에서 나오는 네. 얘기는 특검은 일단 표결이 끝났고 재발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음.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적어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된다. 도이치모터스 예,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래야만 당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친한계 신주호 부총장이 얘기를 했죠. 한동훈 대표의 워딩이 세요 지금. 예. 센 거잖아요. 세죠. 네. 이건 위험하고 심각하다. 지금까지 나온 사안만으로 그리고 정황적인 증거만으로는 이런 단어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우리가 모르는 아니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좀 그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고요. 선택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네. 다시 발의가 되면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막거나 방어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요건 약간 용산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나 독대 자꾸 나 거부하지 말고 나 만나서 아. 여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수습하는데 머리를 맞대보자. 그러지 내가 뭐 않으면 명태균 편 들겠냐 아니면 이재명 편 들겠냐. 난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나를 믿고 당 대표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해줘라. 네. 독대해줘라. 네. 이런 표현이 그러지 아닌가. 않으면이라는 게 이제 관안에 항상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행동으로 옮기겠다. 그 무슨 행동이라- 행동? 투표, 찬성표 던지기. 아하. 그렇게 봐야죠. 그럴 사람들은 좀 있다 이거군요. 그때만 20명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유난 갈등이 있는 거를 지금 뭐 기정사실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게 나를 존중해줘라 독대해줘라라는 시그널로 읽히진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좀 이간질이야. 아니에요, 아니 이간질이 아니라 왜냐면은 그 앞뒤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쫙 봐야 돼. 예. 자, 그 보십시오. 한국경제신문에서 열었던 그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옆자리에 있던 거를 한동훈 대표 자리를 옆으로 한 자리 더 밀어버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소식 듣고 안 갔죠. 20분 전에 취소해버리고 의사대 만나러 간다라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싱가포르 순방 나가고 있는데 부산 금정구 일정을 굳이 하루 더 1박 2일로 늘려가지고 그거 안 가겠다라고 안 간다나 그게 배웅하러. 예. 그리고 그날 오후에 또 의원들 만났어요. 친한계 네. 의원들. 예. 굳이 또 서울로 올라와서 만났어. 예. 그리고 거기서 했던 얘기가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김대남이 당무감사에 윤리 소집해 이게 당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일방적으로 독대해달라고 매달리고 나 중재자 역할 좀 해줄 수 할 수 있게 좀 여지를 줘라 룸을 줘라 이렇게 한동훈이 매달려 왔잖아요 그동안. 누가 내가 그렇게 끝까지 의리인지 한번 볼까? 네. 지금 이런 스탠스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께의 원외위원장, 그러니까 월요일 날 원외위원장하고 당협위원장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왜 독대에 그렇게 매달리냐라고 하니까 나 형식에 이제 구애받지 않을 거야. 독대 사실상 요청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물론 네, 네. 뭐 만나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어디 누가 내가 나만 아쉬워 지금? 지금 김건희 여사 이거 뭐 최상병 특검 이거 안 아쉬울 것 같아? 네. 실력 행사 지금 당의
실력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은 봉합을 할 수준이 아니다. 지금. 넘어갔고. 이만 180도예요. 네. 각도가 벌어진 각도가 이 정도 있어야지 이거를 어떻게 봉합이라도 하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봉합을 합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도권을 인정을 해줘라. 나에게 결정권을 인정해주면 내가 잘 여건을 수습하겠다. 나에게 어쨌든 도움을 요청해라. 그런 거고요. 180도 벌어져도 이렇게 뒤로 해서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게 두 다. 무슨 평론이에요? 이게? 팔이 부러져요. 붙잖아. 아니 뭐 필라테스 평론도 이렇게 아니고. 붙으려면은 둘 다 탈당해서 민주당 들어가면 붙겠다 이렇게. 어디까지 어깨가 갑니까? 탈골될 수도 있고. 아하. 그러면 탈골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갈등 분란이 증폭이 됐다가 예. 어깨가 툭 빠지면은 둘이 이렇게 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른손 왼손이. 아, 자꾸 그래서 뒤로도 잡을 수 있다. 아, 그럼요. 여권을 이간질하려는 우리 김준일 김준일 평론가 같은 평론가님의 이런 사람들 평론에는 조심해라. 제가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셨습니까? 그 성대모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짓거리 하려고 당대표 했나 내가 묻고 싶어요. 아, 정치 초년생들 왜 회식하고 앉아 있어요? 한동훈 어? 대표. 그러려고 지금 당대표 했나? 너희들 지금 바른정당 만드나? 내가 묻고 싶어요. 대구시장 하면서 지금 뭐 가만히 공무원들 있어봐요. 공무원들도 저 유승민 보는 것 같아. 근데 홍 시장님 어, 진짜 그, 궁금한데 개파를 안 만드시는 거예요? 못 만드시는 네,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개파에 들어간 일도 없고 개파에 조작된 일도 없어요. 아니 아무도 개파에 마이크 들어가려고 안 꺼내야죠. 한다. 저 공직에 방자하게 어떻게 저 공무원들 동원 얼굴 믿고 설치지 마라. 아니 공무원들 동원해서 골프 치고 노래방 가는 아하. 거는 저 괜찮아요? 해촉됐잖아 그러죠. 네, 홍준표 시장 얘기는 해촉됐잖아. 해촉이 뭐예요? 요 정도만 아니, 하겠습니다. 그거 말해요 한다 이제 그랬는데. 진행한다잖아.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사건을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면 네. 그렇다고 검찰이 여당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듣고 기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신지호 네. 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가 조금 약간 애매한데 네. 오히려 조금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부담이 줄어들기 위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은 그냥 범죄 혐의가 있으면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웃기다. 그러니까 불기소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웃기지만은 당이 살기 위해서 뭐 한동훈이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기소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상한 논리고 다만 이런 기류가 있는 게 그 동아일보 김순덕 그 대기자 네. 그 전 이제 전 고문이죠. 이분이 김순덕의 도발이 심우정 검찰이 대통령도 나라도 살리는 길 이런 칼럼을 어저께 썼는데 내용인즉슨 도이치모터스 기소하라는 거예요. 아, 김건희 여사를?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들의 어떤 그런 기류하고 다르게 전반적인 또 다른 쪽 한쪽 기류는 이거 안 하면은 네. 기소 안 하면은 난리 난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기소 안 할 듯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게 어디서 나오고죠? 아, 그 보도가 그러니까 보도에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데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에서.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JTBC가 매일같이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이 이게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기소 안 할 듯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네. 그러니까 떠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다음 주에 기소를 우리는 불기소로 결정짓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얘기하지만 다음 주 불기소 결정 안 나옵니다. 예. 결정을 안 해요. 그냥 예, 더 예. 버틸 거예요. 예. 더 버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여론을 하나는 검찰이 이미 약간 이탈 조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 이게 검찰 내 이탈. 검찰 내 네. 이탈 그리고 변호인들도 그 저기 주범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들도 어쨌든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소스가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네. 경향신문에도 오늘 나오고 막 여기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검찰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론이 더 들끓어가지고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검찰의 운신의 폭을 넓힌다. 왜냐하면 내부의 반발이 너무 세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를 예. 불기소하는 것 자체가 예. 심우정이 지금 그거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내부의 기류가 이게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지고대로 다음 주에 불기소할 거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신지호도 그러고 다 지금 친한계들이 다 반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검찰의 그러니까.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 거는 검찰이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거나 아니면 그냥 밀어두거나 이 모든 선택을 해도 크게 검찰에 부담되지 않을
그 상황을 만든다는 말씀이실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김건희 기소하면은 네. 용산에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론이 이렇게 돼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피고 아니,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뭘 선택해도 괜찮을 지금은 검찰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은 던져놓고 여론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 소스에 다양한 의견,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론 잘 봐가면서 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 그러니까 난감하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빠르게 조속하게 지금 게다가 국정감사 시즌에 김건희 여사가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맨날 JTBC가 맨날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딱 나는 불기소요 하는 게 바보가 심우정이 바보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전을 해보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4년을 넘게 끌었는데 내일 다음 주에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여론 맛보기 정도로 지금 상황을 맥락을 설명드린. 그러니까 다음 주에 결론 안 나온다. 일단. 안 나온다. 근데 친한계는 일단 물어가지고 김건희를 공격하는 냈고. 소재로 지금 쓰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네. 네. 다음 주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으로 친한계가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그 아이템으로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죠? 왜? 저는 오히려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특검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친한계가 좀 대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용산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에게 약간은 좀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소를 해야 어쨌든 특검 막는 우리의 명분도 있는데 계속 그냥 특검 막기만 하고 기소도 안 하면 우린 뭐 갈 곳이 없다. 민주당이 계속 그러잖아요. 아니 검찰 조사도 안 하니까 특검해야지 그러잖아요. 예. 검찰이 조사하잖아. 특검하지 말자. 기소했잖아.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 논리로 하는 것 같다. 네. 너무 좀 이간질 좀 시키지 말아요. 뭐 이간질이야. 아니 뒤에 얘기를 했지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만약 기소가 된다라고 네. 하더라도 김건희 안될것 특검 같아. 무조건 가야지. 예. 왜냐면은 이간질 좋았습니다. 아, 이간질 네, 좋았어요? 이간질 시킨 네, 사람 따로 좋았습니다. 있어요. 따로 누굽니까? 있어요. 김대남 전에 김대남. 좀 짧게 얘기하고 국감 얘기 넘어갈 건데 네. 아무튼 그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녹취가 불거져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 감찰 지시하고 막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소스를 어디서 들었냐 과연 그 당비 횡령했던 그 의혹의 소스를 뭐 백서 팀에서 뭐 유출된 거냐 뭐냐 말이 많았는데 네. 본인 피셜 내가 투게더 모임이란 데서 들었다. 투게더 모임이 뭐예요? 아이스크림입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네. 대표 될 때 그때 전당대회 뛸 때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 예. 뭐 원회도 있고 막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조직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아마도 친윤이 좀 주류인 모임이겠죠. 그 모임에서 내가 그 관련 한동훈 대표 관련 의혹을 내가 전해 들었다라고 네. 이제 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런 투게더 모임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에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친윤이 주로 되는 그 투게더 네. 모임에서 한동훈 저 대표의 그 횡령 의혹을 들었고 들었다. 그걸 예. 이제 좀 기자하고 얘기한 네, 거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사실 뭐 물밑에 있는 건 아니고 알려진 모임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뭐 나경원 후보, 뭐 원희룡, 윤상현 다 갔었어요. 한동훈 대표만 안 가고. 네. 그 이 모임에는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뭐 이 투게더는? 여러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여하는 그런 원외 모임인 것 당협위원장들. 같아요. 네. 근데 네. 이 김대남 씨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 더 이상 예. 나에게 묻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한동훈이 무릎 꿇었어? 사적 대화 비유라니까. 비유. 그거 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아니, 무릎 꿇었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빌었다는 얘기죠. 네. 김건희한테. 무릎 꿇고 언제? 빌었다. 그 사천 화재 현장인가 맞아요. 뭐 그때 이제 1월 달인가 폴더 뭐 인사 할 그때. 때 네, 그때 네. 폴더 인사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김건희 여사한테 무릎을 꿇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비유. 비유였다고 했고 근데 여기서 더 이제 재밌는 거는 네. 재밌지는 않고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죠. 뭡니까? 한동훈 대표는 무릎을 꿇은 적이 없습니다. 유치해. 유치해. 꿇었잖아. 안 꿇었다고. 무릎을 꾼 적은 없습니다. 꿇은 적은 없는 걸로 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성 얘기들은 많이 우리도 얘기를 들었죠. 네네네.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하는 상대 후보 측은 당연히 네거티브 캠페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의 A부터 Z까지 여러 의혹들 다 정리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언론사에다가 이런 거 부탁을 하고 보도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네. 국민의힘 일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채널 A나 TV조선에 줬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언론에서 검증하는 건데 이거는 주문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김대남 씨가 네. 우리 신혜영 기자님한테 저기 한동훈 저 엑스파일 좀 만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저한테 넘겨주시고 아, JTBC에서 보도해 주십시오. OEM 이거면 OEM 방식 시끄럽다고 오늘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진짜. 말하는 겁니까? 영광 가세요. 장성철 특검으로 반드시 문자 귀결시키겠습니다. 깐다. 진짜 문자 까요. 자꾸 그러면. 가세요. 그래서 취재 그러면은 사주. 잘못됐죠. 뭐 내부적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거 뭐 문제 제기, 의혹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걸 갖고 언론사 기자와 딜을 해서 딜을 그걸 하고. 보도하게 그렇죠. 만들고 이거는 안 되죠. 말이 안 범죄예요, 된다. 범죄 이거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 캠프 내에서 네. 그냥 TF팀 만들어 가지고 다 조사하면은 뭐 일주일이면 싹 털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했다라는 거는 외주로 했다라는 거는 김대남 씨가 나경원 캠프에서도 중심 인물이 아니었다, 핵심이 아니었다. 아. 그렇게 좀 보여져요. 이게 특보였죠 직함이. 뭐 그렇죠. 언론 대응 특보. 네. 그러니까 거기에 총괄 상황실장 하던 분이 제 이제 당 선배인데 그분이 다 장악을 했었고. 이건 그러면 나경원 후보와는 뭐 당연히 얘기돼 있지 않은 행동으로 보시는 거군요.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네. 제가 그냥 캠프나 선거 운동하는 거를 쭉 경험을 많이 해보면 네. 이거는 그냥 개인 일탈행위다. 독자적인 행위다. 음. 나경원 후보랑 뭐 교류, 교감, 지시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원희룡 후보가 그 MBN TV 토론에서 그 이제 여론조사 한 거 이미지 여론조사 한 거 가지고 공격을 했지 나경원 후보는 안 했잖아요. 예. 뭐 그 다른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경원 후보가 이거를 확실히 인지했거나 뭐 사주를 했거나 그럴 가능성은 정황 증거로 봤을 땐 높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맞는데 김대남 씨의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우를 저는 캐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들어요. 뭐가 뭐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퉁치면은 다 되냐. 네. 뭐 그 생각은 뭐 이재명 기억 뭐 그거 저기 김문기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사해야죠. 이건 좀 세게 수사를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네. 그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런 거를 하려고 했어도 당시에 한동훈 대표랑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소치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열받아가지고 딴 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예. 진짜 내가 했다고요? 얘기해 보세요. 네. 진짜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라고? 잠깐 한 후보 그러면 안 되지. 똑바로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때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엎어 이러느라고 네. 다른 준비한 거를 많이 좀 활용을 못했을 수 있다. 아니, 만약에 그리고 이 상황이 나경원 후보가 충분히 아마 의사소통이 됐으면 그 당시에 너는 횡령했잖아 이렇게 아마 분명히 나갔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아마 나경원 후보 직접은 아마 소통이 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맨 처음 의심했던 거는 이제 용산과 이제 뭔가 용산의 사주를 받거나 용산의 뜻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은 좀 있었는데 그것도 현재까지 봐서는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명확히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모르죠. 뭐 그 이제 다른 뉴스버스 뭐 보도에 따르면 뭐 십상시가 있다 또 김건희 여사를 따르는 네. 뭐 도대체 몇 명하고 통화를 이런 말을 한 거야. 김대남은 도대체 어쨌든 그러면서 네. 실명까지 다 거론을 했잖아요. 조모 의원, 강모 의원 그리고 김모 행정관 막 여기 다 이름도 사실은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냥 약간 질투심도 있는 것 같아. 자기는 공천 못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있을 공천 받아서 배지까지 단 거에 대한 네. 자기는 아예 경선 기회도 안 주어졌는데 네. 그 김모 행정관은 아예 경선 기회도 떨어지긴 했지만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기 질투도 있는데 네. 뭐 이 십상시 얘기는 사실은 장성철 소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아, 그래요? 이미 한 1년 2년 전부터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상시라고?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들. 핵심들. 강순규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땡땡, 김땡땡, 강땡땡 얘네가 핵심이야. 근데 이 사람들 말고 솔직히 이 사람들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네. 짱르만 여의도 외전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아, 외전에 외전이 아, 저희도 지금 JTBC 외전 격인데 외전에 외전을 해요. 또 해요?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아, 우리 3층 얘기를 하다가 하는 거잖아요. 2층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1층에서 하면은 외전에 외전을 하면 아, 더 거기다 또풀수 광공입니까? 있습니까? 자극적으로 회원들만 하게.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핵심은 그냥 겉으로 알려진 이른바 그 용산의 실세들 말고 김건희 여사가 편하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리는
그래서 편하게 막 일 시키는 그런 실제 아니, 권력들이 따로 그러니까 있다는 이런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뭐 Y 출신의 누구, C 출신의 누구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붙으면 우리가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언론에서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뭐 홍보 수석이나 예를 들면은 뭐 좀 하면은 이제 비서실장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거를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가 반박하거나 뒤집어 버려. 그렇지. 그거를 근데 언론이 다 받았어. 근데 그게 맞아. 근데 그렇게 걔네들은 돼. 또 안 잘려. 예. 안 잘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네. 강모 씨 뭐 다 있어요. 나쁜 짓 예, 해도 예, 예. 안 잘려. 그래서 이제 용산에 그때 뭐 라인이 2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때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라인 2개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불쾌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라인은 듭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정말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환장하겠네 진짜. 그러나 그거는 잘 또 아시죠? 예, 회원 전용 외전으로 회원 전용으로 해서. 회원 전형 좋다. 자. 국감 얘기 하기 전에 하나만 뭐 또 여쭤봐도 있어요. 돼요? 이거 제가 민원을 받은 네. 질문이어가지고 최은경 기자님이 너무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보내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소식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용을 공유하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조문 안 한 게 명태균의 조언 때문이다라는 소식지를 김 여사가 먼저 명태균 씨한테 텔레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 씨가 이런 소문 내는 사람들 천벌받을 사람들 엄벌해야 돼요 답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소식지라고 보낸 이 시점이 2023년 4월이에요. 근데 당시에 한참 지나서지. 그러니까 당시에도 도대체 왜 조문을 안 한 거야 하면서 또 다른 인물이 막 거론이 됐잖아요. 누가 뭐 천모가 시켜서 안 한 거야? 막 이런 썰들이 있었는데 천모가, 네. 소식지에 명씨 이름이 이렇게 거론될 정도로 어. 였냐 이게 궁금하다. 이 소식지는 도대체 어디 소식지인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찌라시 그런 정보지 거예요. 뭐 네.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저 얘기는 진작 뭐 그 당시에 들었고 예. 저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도 막 들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그때도 명태균이 유명했어요? 소식지에선? 경남에서 유명했죠. 아. 경남에서. 그냥 이게 수도권이나 네. 경남을 벗어나서는 명태균 씨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 얘기를 어떻게 알겠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조문 가지 마세요. 뭐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겠냐고. 네네. 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은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천벌받을 사람은 명씨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얘기 말고도 여러 가지 막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전을 만들라니까. 또 그러니까. 외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짧게 말씀드리니까 2022년 9월이었나? 그때 이제 영국 네. 방문해서 유엔 미국 가는 그 일정이었고 그 다음에 4월 2023년 4월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쪽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이미 1년 반 전에 이미 주목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영향력이 있다더라라는 거를 이미 찌라시로 돌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예, 저도 이제 뭐 명태균 얘기를 그냥 1년 반 정도 전에 들었으니까. 아, 그래요?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에 다 개입이 돼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근데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등장하기 시점이 찌라시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 네, 이게 네, 비슷하고 이거 말고도 말씀하셨다시피 뭐와 관련된 거는 다 명태균, 천공은 억울하고 이 명태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 천공 그 뭔데 서요? 그러니까 뭐 나 천공은 하늘 얘기 이상한 얘기하고 내가 진짜 얘기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것도 천공 요것만 공개를 한 거는 천공 돌려각이야. 천공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이거 지금 선택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공개를 한 거라고 보면 돼. 이거 말고도 뭐 앙코르와트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천공이 그래서 빡쳤대요. 아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정법강에서 명태균에 대해서 지금 신나게 까고 있어요? 아니 한번 이제 곧 얘기하겠다. 준비하고 있다. 아주 지금 천공과 명태균 두 분의 싸움도 아주. 하지만 대한민국의 천공 스승 건진법사 태균 책사 위에 성철 본저가 있습니다. 어디에 먹구름이 끼는지 며칠 몇 시에 끼는지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이분이 진정한 법력이 뛰어나신 네, 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에 전국에 먹구름이 낀다. 다시 한번 예언을 하고. 그럼 천공 스승은 아직도 활동을 하는 겁니까? 계속 유튜브 하시죠. 만나보시게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용산과? 용산과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죠. 용산과 연결 안 되는 걸로 저번에 알고 있어요, 저는. 같은 네. 공간에서 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때 롯데 호텔. 아. 로비에 있었죠. 뉴욕에서도 그때 같이 기시다 왔을 있었어요. 때. 네네. 자 이제 국감 얘기 전 세계를 예, 저를 넘어가야 무시하는 됩니다. 겁니까?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여기서도 무시.
예, 이제 예, 바로 예, 국감 예. 얘기 좀 갈까요? 네, 자, 이번 국감 역시 또 기승전 김건희 여사 국감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장면 하나 어제 네. 국방이었습니다. 오. 한글날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비속어가 등장을 저런. 했습니다. 맥락이 뭐였냐면요, 이제 국방위에서 뭐 충암파 해가지고 막 이제 야당에서 공세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뭐 야당의 좀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는지 답변을 이렇게 해요. 내가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는 무슨 답변자 태도가 이래라고 지적을 했겠죠. 그랬더니 김영현 장관이 이 여 방첩사령관을 두둔하면서 한 이야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들어볼게요. 네.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왜 고함을 주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저 유감을 표명하긴 했죠. 예, 표현이 네. 과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네. 국감에서 물론 이제 국감에서 꼭 누가 뭐 고함을 지르고 누가 이렇게 뭐 고개 숙이기 이게 뭐 너무 좋은 장면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요런 장면은 또 약간 좀 생소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용산 분위기가 네. 대통령이 또 뭐 용산 직원들이나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그거예요. fight, fight, 아, 들이받아라. 예, 싸워라, 네. 싸우라는 거예요. 쫄지 마. 김용현 장관이 원래 약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전에 듣기로는 오히려 약간 유화적이고, 아, 그래요? 예, 유화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권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오히려 권력 앞에 좀 비굴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비도 맞춰주고 이러는 건데 네네. 이거는 명확한 기조가 있는 거고 최근에 보십시오. 저기 코바코 민영삼 사장 네. 나와가지고 이준석한테 어디 왜 나를 쌩까냐고 뭐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맞아요. 공세적으로 가방에. 나오지. 지금 국감 나오는 사람들마다 네. 굉장히 특히 약간 정무적으로 관련 완전 그러니까 늘공 말고 네. 어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무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될 것 같아요. 지시라는 것은 파이트 지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전해 들은 거로는 그러니까 순순하게 이렇게 얌전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기류가 용산 기류가 완전 그겁니다. 강경파 초강경파에서 밀리면 끝장이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뭐 진짜 근데 오만하기가 짝이 없는데 저거는 용산을 향한 거예요. 저거를 네, 네, 했으면 용산에서는 지금 박수 쳤을 겁니다. 저렇게. 아 이렇게 네. 하고 오면 이제 네. 아유 잘했다 잘했어. 용현아 네, 네. 역시 이렇게 이제 간다 아, 이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네. 저도 저 말에 동의를 하고 네. 아마 저런 모습 보여가지고 임기가 6개월 연장됐을 것 같아요. 아, 그 우리 대정부질부터 한도수 총리는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마 이제 5년 내내 국무총리예요. 이제 아, 제가 봤을 그래요? 때는 6개월씩 연장돼가지고 아, 국회의원이 묻는데 비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네. 주눅들 필요는 없는데 저렇게 좀 교만하고 고압적인 태도 말투 억양 보이는 것은 네.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대답했던 네. 거 네, 가지고 네, 네. 얼마나 지금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고 지금 막 그랬잖아요. 네. 저러한 태도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옹호를 못하고 성일종 국방위원장 되게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네. 네. 아유 좀 그렇게 한 건 좀 입장 표명하라고 한 거는 대단히 성일종 위원장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네,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국감장이잖아요. 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감정 쌓여요. 그러니까 어제 정동영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내가 상임위 예결위 간사인데 네. 당신네 부서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예. 거기 예산 다 깎아버리겠다고 네. 인건비 빼놓고 예. 여러 가지 정책비 다 깎아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국회가 가진 권한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략이라면 저는 꽤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다고 왜요? 생각하는 거는 일단 국감에서 막 이런저런 좀 정부에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파이팅을 해버리면 누구랑 누가
막말로 서로 싸웠다. 혹은 뭐 이런 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까지 나왔다. 이런 것만 주로 이제 뉴스가 되고 국감의 내용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의도된 뭐 파이팅 전략이라면 그 전략은 적어도 그쪽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인해 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이 밝히려고 했던 여러 가지들이 안 밝혀지는 것도 뉴스에 좀 아니고 덜 나올 것 같은데 훨씬. 덜 나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죠. 뭐 그건 이제 그럴 수 의원들이. 있겠죠. 네네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부에 대한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네. 간사 밟는 피감기관의 장들이 음.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부적절하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 하여튼 이런 험한 이야기가 오가는 국감장이었고요. 또 다른 국감 자리가 있었죠? 법사위에서도 이분도 센 쾌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네. 여권의 주장을 이제 똑같이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한 사안 아니냐, 그 정부에서 기소 못한 사안 아니냐, 증거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했다면 그 정부는 왜 처리를 못했을까? 이유가 틀림없이 있었을 건데, 네. 네, 이런 주장을 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조작 공범들의 진술 관련해서 검찰이 뭐 사실 알고도 좀 뭉갰다 이런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의 증거로는 제출이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확실히 근데 우리 신혜영 기자는 한 40분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 왜요? 40분 지나면 힘이 빠져요. 어디예요? 점점 이 톤도 다운되고. 아, 그래요? 예, 약간 템포가 좀 느려져. 12시야. 예, 마지막 힘냅시다. 아, 예. 성대에 이번 주 힘이 넘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계속 동접자를 체크하다가 이번 주에 사실 동접이 좀 안 나와가지고 체크를 하다 그랬어요? 이만이 딱 넘으니까 그래, 힘낼 수 있잖아. 안도하는 마음에 약간 그런 그래, 거지 그래. 힘이 풀린 건 예, 아닙니다. 좀 힘냅시다. 파이팅, 마지막까지. 파이팅. 저희 안 나올 때도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만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맨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좀 할 맛이. 근데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좋아요는 1,500입니다. 나머지는 좋아요 안 누르고 뭐 합니까? 교섭단체가 안 된 이유가 있었네요. 다 독재자입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왜 지난 정부에서 네. 수사 안 했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 기소 안 이렇게 이제 했냐? 예. 나갔다는 거죠. 예. 근데 2021년도면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문재인 정권 뭐 박범계 추미애 이 법무부 장관들로부터 좀 핍박을 받을 때긴 하지만 네. 검찰총장 부인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기소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보더라도 그립감이 엄청 세잖아요. 얼마 전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나 진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 이런 전화 받았어 하면서 여러 가지 험한 말을 들었다라고 한 네. 것을 보면 그러한 거의 무소불위의 검찰총장 부인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네. 지적이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도 많은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새로 조사 수사되고 언론에 의해서 밝혀졌다.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정도면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네. 2020년 10월달에 이제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잖아요. 2020년 10월 그리고 2021년 3월에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고 좀 있다가 한 달, 두 달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해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도 전통적으로 본인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찰이 대선 후보 그게 뭐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네. 후보는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면은 이제 중립성 논란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이 총장이 완전히 힘이 있으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는 대선 후보가 되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니까 못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를 뭘 모릅니까?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니까 못했지 뭘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빨리 그냥 결론이나 내려라. 뭐 언제까지 이거 끌 거야 이거 네. 진짜. 그러니까 뭐 지난 정부에서 못했건 지금 못하고 있건 하여튼 빨리 결론 내리자. 그럼요. 이게 이제 빨리 우리 내려요. 김 불기소 평론가님 했으면 말씀이시고요. 좋겠어요. 저는 네. 그냥 깔끔하게 그냥 좀 불기소? 가자. 왜요? 특검 가게. 깔끔하게 좀 빨리 네. 하자. 근데 특검을 어쨌든 민주당이 다시 발의해야 되는데 이번에 상설 특검으로 하겠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예. 상설 특검을 이제 하게 되면
기존의 특검이랑 또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상설 특검은 네,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입법 사안이 아니고 요구안, 결의안 형태로 국회가 이제 의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네. 다만 이제 수사 규모나 뭐 대상, 범위, 기간 이런 것들은 좀 특검에 비해서는 줄죠. 상설 좀 특검은. 작아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은 안 했던 거군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상설특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네. 일종의 쪼개기 특검, 살라미 특검 같이 될 거예요. 살라미 특검.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검사가 최대 5명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전체 인원이 30명, 그러니까 35명밖에 안 됩니다. 특검 네. 인원이.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검사만 30명, 그리고 파견 공무원 60명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명분을 자 이거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할 수 없고 요거 몇 개만 할게. 그리고 또 할게. 또 할게. 또 할게. 3년 내내 김건희 특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설 특검이라고 네네네. 하더라도 아니면은 이거 하고 그냥 또 법안 발의해서 특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진작에 저는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 특검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법무부 차관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1명 그리고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국회가 4명인데 보통은 네. 여야 둘둘하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수당이 2명 그리고 나머지 당이 2명이 돼 있어서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 2석을 줄 수가 있고 국민의힘 1명 조국혁신당 1명을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협상하거나 의지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아예 추천권을 지금 그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배제해버리겠다. 여당 추천 못하게 하겠다. 여당 추천 네. 못하게 하겠다라고 다 되면 이게 일종의 시행령 정치 미러링이거든요. 니들이 법 안 고치고 시행령으로 다 했으니까 우리도 국회 규칙 개정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의안으로 하면 우린 대응한다. 그렇게 하면은 네. 이제 여당에서는 헌법 소원 제기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네. 어쨌든 저는 뭐가 됐든 빨리 하자. 그리고 여러 번 하면 되잖아 특검. 3년 내내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 번에 못 받게 여당이 못 받겠다고 하면은 네, 뭐가 네, 됐든 하면 돼요. 예. 그럼 상설 특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상설 특검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되면 이걸 다시 이제 검찰에 줘서 기소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네. 상설이든 그냥 특별 특검이든 아니면 검찰권이든 난 가감 없이 네. 눈치 안 보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법적 처리하는 게 맞는 나라 같아요. 네, 근데 네, 지금은 네. 정상적인 나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저 장성철 소장님도 약간 좀 힘이 빠져 보이시는데 이럴 때는 리볼드 아르기닌이 있죠. 뭐 주세요. 하나 네, 먹어야 그거 하나 되겠는데. 좀 드릴 테니까 네. 가시면서 하나 드시고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 마지막으로 저 개그 하나 해도 됩니까? 개그 하나 하셔야죠. 제 분량이 오늘 없어서 여왕이 통치하는 시대 끝내야 됩니다. 왕이 여왕을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여왕을 부를 때요? 여보. 여왕. 여왕. 안철수야? 왜 그래? 안 웃는 자는 개그 독재자입니다. 누굽니까? 안철수야 왜 그래? 조국. 안철수라니요. 네. 누굽니까 하면 안철수 대표 생각. 잠시 후에 조국혁신당 의원 나오시거든요. 진짜? 네. 아, 좋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김재원 의원. 네, 우리가 이제 리아라는 가수 이름으로 리아. 아, 더 예, 유명한, 예. 많이 으로써 알고 그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척키랑은 전혀 다르게 생기셨어. 척키가 뭡니까? 아니 네. 그렇다고. 자, 그래서 이제 나오시기 때문에 좀 오늘 몸을 좀 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오늘도 이만 찍은 커다란 공을 안고 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